수심 2000m, 햇빛이 한 툴도 닿지 않는 심해예요. 이곳엔 한 종류의 물고기가 살아요. 머리 위로 작은 등불 같은 빛을 매단 채 어둠을 떠다닙니다. 사람들이 심해 아기라 부르는 친구예요. 이 친구들에겐 학자들이 100년 가까이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어요. 정식 학명은 세라티이다이, 한국말로는 첨치아과 심해 아귀예요. 우리가 사진으로 본 아귀는 사실 전부 암컷이에요. 큰 입, 투명한 송곳니, 머리 위 등불, 우리가 아는 그 무서운 얼굴 전부요. 그런데 1925년 영국 박물관에 흥미로운 표본이 하나 들어옵니다. 어류학자 찰스 테이트 리건이 표본을 들여다보다 이상한 걸 발견해요. 암컷 옆구리에 작은 혹이 하나 붙어 있었거든요. 처음엔 기생충이나 종양이라 생각했는데 잘라서 보니 그게 같은 종의 수컷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 한 암컷 몸에 평생 붙어 있는 상태였어요. 수컷의 크기가 충격적이에요. 종에 따라 다르지만 암컷이 길이로 약 1m까지 자랄 동안 수컷은 길어야 6에서 16cm 정도예요. 무게로는 수백 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종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작아요. 그리고 이 작은 수컷에겐 태어날 때부터 단 하나의 임무만 있어요. 수컷은 부화한 순간부터 소화기관이 거의 발달하지 않아요. 거의 먹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대신 큰 눈과 거대한 콧구멍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칠흑 같은 심해에서 암컷이 흘리는 페로몬 냄새를 따라가는 게 평생의 일이에요. 못 찾으면 그대로 굶어 죽어요. 그래서 찾았을 때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수컷은 암컷을 찾으면 옆구리, 배, 어떤 종은 머리 옆까지 그냥 닿는 곳을 깨물어요. 그리고 다시는 입을 떼지 않아요. 영원히요. 여기서부터 자연계에서 가장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깨문 자리의 입술과 암컷의 살이 천천히 녹아붙기 시작해요. 둘은 한 몸이 됩니다. 수컷의 입술과 암컷의 피부가 융합되고 두 몸의 혈관이 서로 연결돼요. 수컷은 이제 암컷의 피에서 직접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냥할 필요도 헤엄칠 필요도 사실은 살아있을 필요도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의 몸은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수컷의 눈이 가장 먼저 퇴화해요.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 지느러미, 그 다음 내장과 심장의 일부까지 점점 작아지고 사라져요. 결국 수컷의 몸에서 멀쩡히 남는 건 단 하나, 정자를 만드는 생식기관뿐이에요. 한 마리의 물고기가 살아있는 정자주머니로 변하는 거예요. 어떤 종은 한 암컷의 몸에 수컷이 2마리, 3마리, 많을 땐 8마리까지 붙어있는 게 관찰돼요. 암컷이 산란기를 맞으면 몸에 붙은 수컷들이 동시에 정자를 방출합니다. 짝짓기 상대를 다시 찾을 일도 헤어질 일도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섹슈얼 패라시티즘, 성적 기생이라고 부릅니다. 2020년 학술지 사이언스에 한 논문이 실려요. 막스 플랑크 면역학 연구소의 토마스 보엠 연구팀이 심해 아귀 열종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예요. 수컷이 융합하는 종일수록 적응 면역에 필요한 유전자, 그러니까 T세포와 항체를 만드는 핵심 유전자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면역계 자체가 꺼져 있었던 거죠. 사람 몸은 남의 살이 들어오면 면역계가 무조건 공격해요. 장기 이식이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그런데 심해 아귀 암컷은 남의 살이 평생 옆구리에 붙어 있는데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풀면 인간의 면역 거부 반응을 잠재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학자들이 이 죽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서양과 태평양의 깊은 바닥 어딘가에서 한 수컷이 자기보다 수십 배 큰 암컷의 옆구리를 깨물고 있습니다. 그 작은 몸은 며칠 뒤면 눈을 잃고 내장을 잃고 정자주머니 하나로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암컷의 면역계는 단 한 번도 그를 공격하지 않습니다.